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최나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주식 투자로 월급 최소 2배 벌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2배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4대 보험 가입자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바로 3,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뺀 월 수령액은 24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245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정 지출을 부담하게 되죠. 매달 카드값,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통신비 등등 달달이 들어가는 지출은 정해져 있어요. 나를 위해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결국 이런 지출들을 메우기 위해 일을 하는 도돌이표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생각 하신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인데 내 연봉이 6천만 원이 되면 좋겠다. 매년 명절, 추석과 설날 나오는 떡값 혹은 상여금이 매달 나오는 내 월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로 내 월급을 2배, 3배로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는 게 더 좋으니까 잠깐 차트 열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KEC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눈에 가나 다라 이렇게만 외우세요. 상승 직전에 있었던 이 위치가 가, 그리고 그 위치로 올라갔을 때가 나, 그 이후 상승이 다, 그리고 쉬어가는 자리를 우리는 라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인 마가 나왔죠. 가나 다라 마,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초록뱀, 여기가 가죠. 여기가 나, 상승 다, 조정 라, 추가 상승 마. 똑같지 않습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서연 단메탈, 여기가 가, 상승이 나, 추가 상승 다, 조정하는 위치 라, 그리고 추가 상승 마.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가학, 똑같은 차트 값이었는데요. 여기를 가라고 보고 여기를 나라고 보면 이게 다가 되고 조정이 라가 되겠죠. 그런데 얘는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파르라는 종목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고, 그 전에 대략 한 6천원, 7천원대에 있던 아이가 2만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기 있을 때는 6천억짜리 종목이었고 여기 있을 때는 2조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쉬울 거예요. 6천억짜리가 열흘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조라는 시가총액으로 불어났으면 엄청나게 덩치가 커진 거잖아요. 그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어 대는 겁니다. 자, 똑같은 시그널, 휴마시스.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은 실제로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들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관점. 4,000원대에 있었던 아이가 여기였죠? 4,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갔으니까 4,000억이었던 종목이었는데 1조 5천억이라는 덩치로 불어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갑자기 하한가를 갑니다. 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 흔들어 대는 과정 속에서 40%짜리 수익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똑같은 거 또 보여드릴게요. 신일제약, 이 아이 역시도 뭐 17,000원, 대략 2만원 정도 했으니까 그 아이가 58,000원 갔으면 한 2조짜리, 그죠? 시가총액을 자랑했던 종목이 6조 정도의 덩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락한다. 너 파루니? 너 휴마시스야? 그럼 내가 한번 사볼게. 하루, 이틀, 3일, 4일, 4일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진 상승 폭이 이렇게 보시면 30%가 나와요. 은행에 예금 적금을 넣으면 나오는 이자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1%? 1.5% 정도 되죠. 4일 만에 30%면 엄청난 수익인 겁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다양한 종목들의 사례처럼 유사한 차트 값을 종목이 비슷하게 움직이는구나.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말로 내가 기업 분석 들어가서 EPS는 주당 순이익이고 BPS는 주당 순자산이며 부채율은 어떻고 유보율은 어떻고 현금 자산은 어떠하며 이번 분기에 흑자인지 적자인지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경영에 참여를 할 겁니까? 내가 5천만 원이라는 투자금이 있으면 이 투자금을 1,000만 원씩 해서 5종목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5종목의 기업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회사가 돈은 잘 벌고 있나, 일은 열심히 하고 있나, 그런 거 쫓아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투자는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를 할 때나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공부 스타일은 주식 책에 나온다, TV에 나온다, 이런 공부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실전 매매 부분에서는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전한 우량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월급의 일정 부분으로 주식을 조금씩 사모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다 맞는 이야기인데 실효성은 떨어지는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외국 자본에 의해 개방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외국식 가치 투자에 대한 환상이 심어지게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워렌 버핏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저는 장기간 보유하는 외국식 가치 투자는 맞지 않다고 봐요.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 이유는 당장 올해 또는 내년에 3년 후에 경제적인 윤택함을 바라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20대에 50대에 주식을 사모아서 80대 90대 나이 들어서 가치 투자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경제활동 오래 해봐야 50년 60년인데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S클래스를 타고 뚜껑 열리는 롤스로이스도 한번 타보고요. 연예인들이 사는 반포대교가 보이는 그런 한강뷰 아파트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식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가치 투자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가치 투자를 지향해야 되는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A라고 칭하고 초록뱀이라는 종목을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A 종목과 B 종목 중에 50% 상승과 하락이 더 쉬운 종목은 뭘까요? 당연히 B보다 A가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똑같은 이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A라면 그것을 미국 증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록뱀이 B라면 이것을 한국 증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전자산인 미국 증시를 오래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불안전자산인 한국 증시를 오래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답 나오죠? 자, 이제 여러분들도 다 답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치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한국에서? 월급의 일정 부분으로 주식을 사모아서 투자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요, 오랫동안 투자한다고 해서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내가 발견한 기업의 가치가 전부 다 주가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10%든 20%든 안전하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그건 역시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가치 투자의 관점을 조금 바꿔가지고 오랜 기간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가치 투자를 하자. 바로 이 말이에요. 100%, 200% 수익이 빵빵 안 터지면 어때요? 그런 로또 같은 투자 말고 월급만큼의 수익은 매달 벌어가는 투자를 하면 내 연봉이 2배로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손흥민 선수 아시죠? 매일 무엇을 위해 1000번의 모의 슈팅을 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단 한 번의 슈팅 성공을 위해서 모의 슈팅을 연습한다고 해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주식 공부이고 제대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결국 패턴의 반복인데 단 한 번의 슈팅을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즉 내가 좋아하는 슈팅 각도를 찾아야 돼요. 우리 주식인스쿨의 로우 클래스, 미디움 클래스, 하이 클래스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풀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세력의 입장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들이 망할 것 같은 종목에 자금을 투자할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가 거래 정지가 된다거나 상장 폐지가 된다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낭패잖아요. 결코 그들은 그렇게 쉽게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시작해보겠다 라는 다짐을 하셨다면 마지막 5번째 오리엔테이션에서 주식 투자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수강생의 사례를 보여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